자, 그럼 시청자님 사연 만나볼게요. 먼저 전화 사연 들어왔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 너무 밝아서 저도 기분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전화 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네, 지금 종목은 한솔케미칼이고 네. 매수가가 21만 5천 원에 네. 비중이 20%요. 아, 지금 21만 원권에 좀 있는 종목이다. 한솔케미칼을 매수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좀 사신 거예요? 아, 그때 한 2년 전에 네. 매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워낙 그 한솔케미칼이 소재가 다양하다고 들어서 네.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장기로 보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완전 지옥행이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종목을 좀 고르신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여러 가지 격포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샀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 이 종목을 선택했던 거를 점수를 좀 주자면 좀 몇 점으로 좀 주실 수 있어요? 저는 5점 만점에 4점 드리고 싶습니다. 오, 종목 예. 정말 잘 골랐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 우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소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 두 가지의 쌍두마차로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게 또 한솔케미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좋았으나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흐름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주가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관한 섹터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실적은 이미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수요를 회복해 줌으로써 그 효과가 실적에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런 모멘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이제 가치에 대한 투자로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문에서는 이제 실적 성장 견인 강세에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조금은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블랙먼데이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아쉽긴 하지만 다시금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회복함에 따라 한솔케미칼도 계속해서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실적 부문으로 보자면, 일단 연간 실적으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점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2024년 4분기 시점에서는 1,496억으로 흑자가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런 실적 속에서 강세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시장이 도와주질 않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피 종합지수 그리고 코스닥 종합지수를 봤을 때 2,700선을 조금만 더 회복시켜 준다면, 한솔케미칼 또한 주가가 많이 날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청산가치 또한 87,000원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지금 21만 5천 원이에요. 이게 지금 21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2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2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좀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이어서 지금은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21만 5천 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1만 5천 원을 넘어서 24만 원까지는 뚫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24만 원이 넘었다는 순간부터는 이 주가가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기 때문에 27만 원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서 조금의 기다림이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기다림은 미약이다라고 하는데 아주 보약 같은 종목인 것 같으니까요. 한번 쭉 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쭉 들고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슐랭도 많이 홍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사연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5178번님의 KB금융 살펴보겠습니다. 81,600원에 지금 종목 매수했고요. 40% 정도예요. 라고 했는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런 시장의 수익권의 종목이라니 브라보 저는 외치고 싶어요. 아마 또 밸류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있고 부각받고 대장주로 수혜받을 거다 하면서 굉장히 러브콜 받고 있는데 KB금융 전문가님 네. 분위기 점차적으로 계속 다시 살아나는 거 보니까 네. 이때라도 좀 들어가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네. 일단은 52주 신고가를 경성하고 이제 지주사 테마 상승 속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상승 추세에 많이 탔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에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던 종목이고 사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멘텀이 계속해서 가장 큰 섹터 중 하나가 우리 또 KB금융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상반기에는 밸류업이란 모멘텀 하나로 주가를 많이 뽑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밸류업에 대한 형태가 조금씩 부각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가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은행 쪽에 금융 쪽에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금리가 인하했는데 은행한테 더 좋지? 그렇게 하면은 예금주들이 조금 더 빠져나가서 안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대출의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점에서는 우리가 예금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지만 대출에 대한 수요는 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그런 부각성이 일어나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KB금융 이제 재무제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됐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거의 7조 원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정치가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2,678%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실적입니다. 청산가치 또한 14만 7천 원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봤을 때 지금 9만 2천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금융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승 모멘텀을 더 타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81,600원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81,600원 부근에서 지금은 8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중인데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중이신 거 축하드리고 저는 여기서 지금 KB금융이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지켜보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먼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그때 가서 주가의 흐름이 좀 더 많이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주가의 흐름이 또 지지부진해졌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는 것을 제가 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수요가 좀 상당하게 늘어났다라는 건 또 아무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죠. 상승 모멘텀을 더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또 다음으로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HD 현대건설기계요.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51,700원이요. 오, 비중은요? 비중 10%예요. 오, 시청자님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네네, 수익권인데 네.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참 행복한 고민할 때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 만드셔도 배 부르시죠? 네. 3초간 머뭇거리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배부르고 조금 더 행복하게 저희가 한번 전략 잡아 드릴게요. 전문가님,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 이런 시장에서도 잘 산 것 같다. 그쵸. 정말 안목 있으신 분이다 생각이 드는데 빠질 대로 빠져도 지금 평단가가 정말 정말 대단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업황 자체도 좀 지금 봤을 때는 괜찮은지 이런 것도 좀 점검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사실 건설 쪽으로 보자면 업황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건설업계에 대한 그런 수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상승 곡선에 타고 있었지만 그동안에 건설업계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관련되고 그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을 좀 탔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업황 자체로는 이제 뭐 건설이 눌렸고 사실 시장은 안 좋았지만 평단가가 좋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수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거든요. 네. 수익이 더 크게 나려면 그냥 기다리는 것만이 답인 건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조언해 주세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 평단가가 지금은 수익권이어서 제가 뭐 불타기 의견은 저는 솔직히 불타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수익권에서 불타기를 하는 건 조금 위험한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 굉장히 잘하신 부분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중이 높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다들 알다시피 이제 HD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관련이 분류가 되고 있어요, 섹터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건설기기에서는 새로운 판매 거점을 이제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100대 정도 일반 장비 전시 구역을 우크라이나에 전시를 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지원 제공을 약속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은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정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매수 평단가 또한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HD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023년 6월 26일 정도에는 고점을 93,000원까지 찍었고 지금은 55,000원 선에서 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74,000원에서 72,000원까지 종목이 상승 랠리로 인해서 주가가 72,000원 선에서 찍은다면 그때는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 그리고 좋은 재무제표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크게 길게 가져간다기보다는 만약에 이 종목이 72,000원 선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 2,700선 아래에서 놀고 있다면 72,000원에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2,700선을 회복하고 코스피 종합지수가 이제 상승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면 72,000원을 넘어서 74,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의견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멀리 보면 72,000원까지 그리고 4,000원까지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한번 거기까지 한번 쭉 들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한번 존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문자 사연도 만나볼게요. 0902번님의 에머리지라는 종목입니다. 2,330원에요. 지금 15% 정도 지금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살펴보면은 전일도 시간에서 또 에머리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뭐 마리화나 뭐 이런 테마로 좀 묶이면서 지금 부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테마로 좀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측면으로 뭐 4838 전략이 맞는 건지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주가적인 차트에서는 좀 초보이신 분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차트를 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거든요. 테마성으로 좀 볼 게 맞는 건지 전문가님 멀리 봐도 괜찮은 종목인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테마성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가가 계속해서 흐름이 조금씩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거기서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상승 곡선에 탔지만 마리화나 관련주로서는 우리가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전에는 상승 랠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이유를 본다면 우리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해리스 이제 부통령 지지로 인해서 그런 소식 등의 이제 마리화나 테마가 좀 상승했던 여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선에 대한 섹터가 조금씩 소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에머리지 같은 종목도 조금 이제 아래로 향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시죠? 문자예요. 문자 상담이었죠? 네.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은 제가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4년 1분기에는 56억의 매출액을 냈지만 전년 대비 4분기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비슷하거든요. 물론 마이너스 3억의 적자가 더 났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적자보다는 흑자라는 점에서 기준점을 둬야 되는데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났어요. 이게 분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에서 약간의 회복성이 보인다면 그럼 조금은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다소 실적이 부진하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이제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보는 시선에서는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에머리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2,330원 그리고 비중이 1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2,330원 선까지는 올라오기는 조금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적 부분에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2,330원보다는 이 부근 가까이는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비중이 15%인데 여기서 비중을 더 실으시지 마시고 어차피 이 마리아나 관련 그리고 대선 11월에 있을 대선이 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리아나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미대선에 대한 관련 또 섹터가 순환이 돌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에머리지에 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11월까지는 기다렸다가 만약에 평단가 이상으로 올랐으면은 제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에 대한 얘기 축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점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또 문자 사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240번님의 i3 시스템 살펴볼게요. 43,000원에 25%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하나씩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면은 주가도 좀 3주 전에 급등을 했고 관련해서도 미국 FCT에 대한 수주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관련해서도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빠지다 보니까 저가 메리트로 좀 들어가 봐야 되나? 아니면은 좀 더 추세 전환이 확실히 나오고 나서 봐도 괜찮은 종목인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i3 시스템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건 어느 측면에서 보셨을 때 긍정적이라는 건가요? 일단 i3 시스템을 이제 섹터로 분류하자면 방산 관련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방사는 뭐 또 현대로템, 그쵸.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쪽으로 다 물량이 쏟아지고 그쵸.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종목 괜찮게 수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한화, 뭐 LIG 그리고 다양하게 방산 섹터에서 대장주들이 많은데 네. 그 부속주로 볼 수 있는 게 또 i3 시스템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한화 시스템에 라이다라는 전투기에서 눈을 만듭니다. 네, 종목의 이름답게 i3 시스템이죠. 그래서 i3 시스템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수용 적외선 센서를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에 비하면은 이제 우리는 i3 시스템에 그런 센서를 공급하고 그걸 만드는 업체인데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눈이죠. 그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밤에도 그리고 안개가 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이 레이더 센서로 인해서 우리가 전투기 조종사가 편안하게 조종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적외선 센서가 미사일에도 이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력이 되게 엄청 대단하죠. 미사일에도 많이 쓰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눈의 역할을 하는 게 i3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전쟁에서 쓰이거든요. 근데 비냉각형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센서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군수용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또 지금은 AI 그리고 자율주행의 섹터에 대한 이제 수급이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형태가 나타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회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 분석으로 먼저 들어간다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기업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 이유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일단 매출액은 늘어났어요. 매출액은 늘어났고 영업이익 또한
거의 1.5배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회사고 지금 현재 주가는 하락세로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그림이지만 실적 부분에서는 탄탄하다.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봤을 때도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자본금으로 봤을 때는 36억 원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게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계속 흐름이 똑같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은 어떻죠? 유보율은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회사가 아주 잘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문제가 없다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갈게요. 차트로 넘어가서 지금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죠? 아쉽게도 28,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는 43,0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이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방산 섹터 그리고 흐름이 좋지 않고 제약바이오 관련주에 많이 수급이 쏠린 상태지만 그 섹터에 대한 순환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돌고 돌면서 결국은 자율주행 그리고 방산 섹터에도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43,000원까지는 충분하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25%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저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고 43,000원까지 올라와 주신다면 여기서 최고가로 갔던 51,000원 부근에서 약간 낮은 49,00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업황 분위기가 나쁘진 않으니까 i3 시스템 지금 선택해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902번님 에머리지 아까 해주셨고 i3 시스템님 8240번님 저희 선물 2분께 드릴 거니까요. 제작진이 방송 끝나고 전화 갈 겁니다.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0328번님의 수산 인더스트리 살펴보겠습니다. 22,450원의 비중이 한 70% 정도 담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럼 좀 평단 끝까지 올라오면 이거 탈출해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좀 들고 가서 좀 어느 정도라도 수익 보고 나올까? 지금 딱 그 시점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뭐 모멘텀들이 있네요. 보니까 뭐 정비, 공사, 수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 이럴 때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는 그냥 평단가까지 와서 어느 정도 소액이라도 수익 보면 나오는 게 맞나요? 일단 비중이 되게 크세요. 일단 진짜 70%면은 거의 진짜 엄청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에 대한 거는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섹터로 분류하자면 원자력 발전에도 섹터가 분류가 되고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에도 섹터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조금 핫한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또 주가가 동시에 밀림으로써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동시에 밀림으로써 같이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다소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 인더스트리를 보자면은 일단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 실적을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영업이익이 항상 흑자인지 적자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고 이제 청산가치 또한 34,000원으로 기록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매수가가 지금 22,450원이잖아요. 22,450원. 지금 작년에 4분기에서 이제 흐름이 계속 갈수록 상승 곡선을 미리 탔었거든요. 상승 곡선을 미리 타고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다가 갑자기 이제 양봉이 4개 나와주면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2,45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우상향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 한해서 이제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 시점이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블랙먼데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우리 시청자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빠른 회복성을 보여주면서 수산 인더스트리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제 평단가가 22,450원에 비중이 조금 높은 비중으로 70%이긴 하지만 22,45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산 인더스트리를
길게 보는 종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자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같은 섹터 분류에서는 지금 이미 한번 섹터 테마 분류에서 이미 한번 시세를 조금 분출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순환이 돌 때, 섹터에 대한 순환이 돌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유의할 점이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거래량이 함께 한번 들어왔었어요. 거래량이 함께 한번 들어왔었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부분을 거점으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매의 상승 곡선에서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종가 22,800원에서 고가 26,000원까지, 즉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2,450원에서 고가인 26,800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지금 한 번에 올라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동시에 같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 좀 마음 좀 추스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상승 여력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거래량이 들어왔고 음봉이었던 고가에서 26,800원까지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가 26,800원까지 봐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